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미회계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미애 공인회계사 자리에 모셨는데요. 인사 나누면서 유익한 나눔의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요즘은 예전에 하고의 그 근무 상황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예전에는 직장에 가서 일을 해서 주급 아니면 월급을 받는다든지. 그런데 요즘은 이제 자영업도 아니면서 혼자 근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재택근무도 있겠고 혹시 또 다른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본인이 벌어서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네. 때문에 요즘 이제 뭐 콜택시도 본인이 사실은 이제 직접 운전을 하면서 어느 회사에 소속돼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버라는 그 택시도 많이들 이제 하시는 것 네, 같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겸용으로도 하고 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텍스 보고를 해야 될 텐데 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지요? 그렇죠. 예. 만약에 그 콜택시 네. 운전을 하신다. 그 뜻은 자영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물론 1099는 어디서든가 받으시겠죠. 예, 예. 1099를 그로스로 예. 받으시면 본인의 차로 뭐 보험도 그렇죠. 들으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네. 다 등등 있는데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익스펜스로 말을 예를 들자면 뭐 가스라든지 네. 뭐 보험이라든지 또 차 수리비라든지 네. 또 차에 대한 또 차량 유지비라든지 그러겠죠. 뭐 네. 그런 뭐 뉴욕 스테이트 내는 레지스트레이션 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하실 방법이 있고요. 네. 아니면은 뭐 마일리지로 네. 퍼 마일당 2016년도에는 퍼 마일당 54전을 디덕트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만약에 54전을 디덕트하는 거기에는 무슨 익스펜스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예. 차의 감가상각도 되고요. 그러겠죠. 만약에 리스를 하셨다 그러면 리스 페이먼트가 따로 하는 거는 아니고 그거는 해당이 안 되지만 네. 뭐 메인테넌스라든지 리페어 하신다든지 네. 아니 가스비를 내신다든지 오일 체인지를 하신다든지 보험을 내신다든지 뭐 등록비를 내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네. 퍼 마일당 54전에 속해 있습니다. 아, 거기에 속해 있다 이거죠. 예. 이제 거기에 안 속해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파킹비하고 톨비 뭐 이런 것들은 속해 있지 않고요. 네. 사실 54전 퍼 마일이면 사실 콜택시 하시는 분들이 1년이면 거의 뭐 3만 마일 예. 이렇게 하면 거의 15,000 그러네요. 불이 적은 게 넘게 아니네요. 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게 많은 그 네. 포션을 디덕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은 네. 뭐든지 그로스로 받으신 거에 모든 비즈니스에 대한 비용을 비용으로 네. 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 디덕트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뺀 나머지 네. 네트만 세금 보고 하시는 경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꼭 콜택시뿐만이 아니고 뭐 어디를 뭐 세일즈를 하신다든지 그렇죠. 예. 그러면은 출퇴근 해당이 안 되지만 네. 출근을 하셔서 뭐 세일즈 다니시느라고 차량을 쓰신다든지 이런 거는 다 마일리지를 다 기록을 하셔서 네. 몇 마일을 뛰었는지 네. 그걸 확인하신 후 그 마일당 54전을 뺄 수 있으니까 말하자면 1000마일을 뛰었다. 그러면 거의 540불에 대한 예. 그 텍스 디덕터블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사실 어느 직장을 출근을 해서 차를 딱 파킹장에 세워놓고 퇴근할 때 차를 갖고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외에 회사에서 나머지 밖에서 영업 활동을 한다든지 밖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 네. 차를 타고 많이 움직여야 될 분들은 그게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마일리지가 지금 현재 언제인데 1년에 어느 정도 뛰었다는 걸 어떤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물론 기록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뭐 1월 1일 2007년도에 네. 몇 마일이 있었는데 네. 2017년 12월 30일에 몇 마일이 됐다. 그 마일리지를 기록하신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물론 차량 그렇죠. 그 기록부에 있긴 있겠지만은 네. 그래도 그 마일리지를 왜냐하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 IRS에서는 퍼센테이지로 나누게 돼 있습니다. 네. 총 몇 마일을 뛰었는지 예를 들면 10,000마일을 뛰었다. 네. 그럼 비즈니스 목적은 네. 몇 퍼센트인지 네. 그 퍼센트에 따라 그거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하시고요. 그런 걸 기입을 꼭 하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시작하는 세금 첫날부터 그 한번 마일리지 네. 자기가 좀 기록을 적어서 네. 끝날 때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회계사분께서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몇 % 정도 이렇게 일하는데 사용되는 마일리지라는 게 이제 어느 계산이 나오니까 네, 그렇게 그렇죠. 해야 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또 바뀐 게 있는데요. 네. 저희가 해외 계좌 세금 보고 예. 114 폼 114입니다. 아, 예. 네, 그게 원래는 6월 말까지였습니다. 예. 네, 이제 그 4월 15일 똑같이 요번 올해는 이제 4월 18일이겠죠. 아, 그렇군요. 18일까지가 만기일입니다. 앞당겨진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앞당겨졌습니다. 예. 이게 그 해외 계좌 신고할 때는 어느 정도 그 금액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해외? 해외에 10,000불 이상 이상이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해외 계좌 114 보고를 하시고요. 예. 뭐 10,000불 갖고 있는 네. 폼이 다르고 또 50,000불이 다르고 네. 또 100,000불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 폼들이 있으니까 담당 회계사님들한테 얘기해서 네. 상황을 얘기하시면 그 맞는 폼에 작성을 해서 IRS 보고하는 게 4월 18일까지입니다. 그냥 극단적인 표현으로 9,999불까지 어디에 있다면 그건 안 해도 상관이 되는데 없지만 10,000불이 넘어가면. 부터 그러니까 네. 이게 꼭 여러분 그 고국인 한국만을 생각할 게 아니죠. 그렇죠. 해외 어디에나 유럽에 있든 본인이 뭐 남미에 있던 예. 어디에 있든지 계좌 보고 하셔야 되는 거는 네. 많이 홍보가 됐는데요. 네. 근데 만약에 안 하시면은 요새 금강원이랑 뭐 IRS랑 예. 서로 연관이 됐다고 예, 해서 예. 하는데 네. 좀 조심하시고 네. 그 부분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일에 그 10,000불 이상의 어떤 그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한국이든 어디든 세금을 제대로 거기에 따른 걸 지켰다면은 뭐 문제될 건 없을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문제될 건 없죠. 네. 네.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좀 여러분께서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분들은 또 한국에 또 일가 친척 명의로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자본금을 한국에 두시는 네.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절대적으로 그걸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꼭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4월 18일까지인데 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또 세금 보고를 하고 지혜롭게 그냥 가느냐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템포리 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회사에서 다 하고 할 텐데 특히 자영업이라든지 아까 1099 할 때는 본인이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걸 그 끝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예. 올해 참 네. 큰 변경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네. 예.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바로 파이낸셜 에이드죠. 아, 네, 예. 파이낸셜 에이드는 그렇죠. 2015년도 네. 거를 쓰니까 네. 작년까지만 해도 2016년 거를 썼어야 되는 그렇죠. 거를 예. 15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미 세금 보고는 다 들어가 네. 있기 때문에 텍스 트랜스크립을 받는데도 문제가 없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파이낸셜 에이드 지금 혹시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네. 지금 하셔도 되는 걸 잊지 마시고요. 아직 날짜는 있지만 그래도 세금 보고는 빨리 하시고 파이낸셜 네. 에이드 빨리 신청을 하셔야지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사람 먼저 풀어주게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미학자금 그 보조 서비스인데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재작년 거리 이제 2년 전 거리 이제 세금 보고를 하면 되니까 뭐 많이 하셨을 테고 안 하신 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작년까지는 부모님이 아주 그 가계부가 좋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 작년에 나빠질 수도 있고 사업을 거의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네. 원래 FAFSA라는 거는 소득으로 모든 걸 끊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7, 2018 네, 입학하는 자녀는 2015년 부모님 세금 보고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2015년 세금 보고 때는 많았는데 네. 2016에는 완전히 뭐 예, 뱅크럽시도 어려워졌다. 하고 여러 예, 가지 네. 자영업이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네. 안 됐다. 이럴 경우에는 2015년도를 끊기 때문에 공립학교는 어쩔 수가 없지만 네. 그래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커멘트를 달게 돼 있습니다. 2016년은 힘들어서 지금 현재 완전히 뭐 굉장히 그 파이낸셜리 그 어포러블하지 않다 이렇게 된다면은 사립학교 파이낸셜 에이드 어드바이저를 찾아가셔서 그 상황을 얘기하시면 네. 그거를 감안을 합니다. 하드십을 정확히 좀 써서 정 안 되면 텍스 보고 또 뭐 네. 이렇게 해서 그렇죠. 주면은 거기에 참작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절대로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또 그런 분들은 그런 분 나름대로 또 솟아날 구멍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회계정보 김미애 공인회계사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